안녕하세요. 이번 세일하는 에셋을 구경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에셋을 활용하면 빠른 시간 내에 오픈월드를 구현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눈에 들어온 건 에메랄드 AI 2024 에셋이었는데 영상과 문서를 보면서 잘하면 소울류 게임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만들어보자 결심을 하게 되었고 대략적인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멤버십과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시는 것을 보태고 제 주머니도 보태고 했는데 금액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유니티에 연락을 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몇 가지 지원을 해주셔서 주말에 만들어 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에셋을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지우고 다시 만들고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만들었기 때문에 더 다듬고 해야 하겠지만 구상했던 것을 표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용한 에셋에 관한 자세한 사용 방법은 다 알려드리지 않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씩 따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유니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3인칭 컨트롤을 사용하였습니다. 오픈월드를 구현하려면 지형이 있어야 하니 지형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가이아 프로 2023을 선택했습니다. 이전 제가 가이아 2022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예전 무료 에셋으로 메가 스탬프 번들을 받아두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로우 폴리 지형도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와 기본의 차이점은 지형 생태계를 구성하는 제품이 많다는 것입니다. 날씨와 구름, 나무, 풀 등 기본 버전에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에셋을 설치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가이아에 해당 구성품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모든 구성품을 다 설치하였습니다. 용량이 꽤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이제 지형을 제작할 수 있는 가이아 매니저 창이 뜨게 됩니다. 크리에이트 월드 설정은 전체적인 지형 크기와 어떤 플랫폼을 타겟으로 하는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이옴은 지형에 배치할 나무, 풀, 텍스처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는 지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인데 빠르고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스탬퍼를 선택했습니다. 다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터레인 버튼을 클릭하면 본격적으로 지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가이아 매니저 창은 우선 아래로 내려두고 스탬프 창을 활용해서 지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전 메가 스탬프 번들에 있는 스탬프를 설치하게 되면 목록에 추가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레벨을 조절하게 되면 수면의 높이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적당한 높이로 조절을 하고 스트렝스 트랜스폼의 커브를 조절해서 지형의 모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좋은 위치로 배치하고 스탬프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더 버튼을 클릭해서 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이 지형도 마음에 들지만 주변에 좀 더 지형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탬프 버튼을 클릭해서 스탬프 창을 열어주고 원하는 지형을 선택하여 배치합니다. 적절히 배치하고 스탬프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 지형에서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지형을 추가하여 만들어주니 아주 좋은 맵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전 2021 버전에서는 완성되는 시간이 걸렸었는데 확실히 2023 버전에서는 그 시간이 엄청 단축되어 좋았습니다. 지형을 확인하고 좀 매끄럽게 수정해야 한다면 가이아 터레인 오브젝트 아래에 있는 터레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터레인 툴이 있으며 이 툴을 이용해서 지형을 다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형은 이제 다 되었으니 나무와 풀 등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아 툴즈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아래 보게 되면 바이오스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형의 텍스처와 나무, 풀 등과 같은 오브젝트, 그리고 사운드와 시각 효과 등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씩 선택해서 따로 수정하거나 배치할 수 있으며 전체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을 건물을 제외하고 글로벌 스폰 덴서티 설정을 조절해서 전체 배치를 합니다. 이 값은 낮을수록 작게 배치되며 높을수록 많이 배치됩니다. 배치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클리어 스폰 나우 버튼을 클릭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캐릭터를 배치하고 완성된 지형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브젝트에 LOD 기능이 되어 있으며 따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이아 런타임 오브젝트를 확인해보면 플레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밤과 낮, 날씨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세한 설정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설정도 좋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낮과 밤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조로운 배경보다 더욱더 현실성 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이아에서 제공되는 물의 표현도 좋긴 한데 캐릭터가 이동하게 되면 상호작용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캐릭터가 물을 걷게 된다면 주변에 파장이 생겨서 더욱 실감나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에셋을 확인해보니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타일라이즈 워터 2 익스텐션 에셋이었습니다. 이 에셋을 사용하려면 스타일라이즈 워터 2가 있어야 합니다. 스타일라이즈 워터 2는 물을 표현하는데 아주 좋은 에셋입니다. 물 위 오브젝트를 떠있게도 할 수 있으며 빛 반사라든지 오브젝트에 닿았을 때 표현되는 잔물결이 너무 좋은 에셋입니다. 다만 이 에셋만 가지고는 물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익스텐션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이 에셋을 보게 되면 물 위의 효과들이 여러 개 있지만 제가 필요한 건 물 위의 오브젝트가 움직이게 되면 물결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프리팹으로 잘 정리되어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했습니다. 기존 가이아에 있는 물은 제거해주고 스타일라이즈 워터 2에 물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목록 중 보기 좋은 것을 등록합니다. 머티리얼을 보게 되면 확장팩을 적용해 줘야 하니 애드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물의 표현을 보기 좋게 해주기 위해 설정을 해줍니다. 물에서 이동하면 파장을 일으키게 해주는 프리팹을 캐릭터에 추가하고 잘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캐릭터가 이동하거나 물에 떨어지게 되면 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후 물과 관련된 효과는 이거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무와 풀들이 너무 사실적인 것 같아 판타지풍으로 변경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타일라이즈 판타지 엠빌로먼트 에셋이 있는데 나무들이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가이아 툴즈의 바이옴을 선택해서 나무와 풀들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나무를 선택하고 설정을 보게 되면 여러 목록들이 등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목록을 선택하고 리소스 세팅을 펼쳐보면 프리팹을 등록하고 스폰되는 설정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입은 어떤 방법으로 오브젝트를 스폰하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터레인을 선택한다면 터레인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한다면 일반적으로 오브젝트를 매치하는 형태로 등록되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하겠습니다. 프리팹 설정에서 프리팹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라이즈 판타지에 있는 나무들을 하나씩 등록합니다. 옵셋은 생성되는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로 지정할 것인가입니다. 로테이션은 생성 시 회전을 어떻게 줄 것인가입니다. 스케일은 크기 설정인데 랜덤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최소 최대값을 조절해서 랜덤하게 스폰되도록 정하겠습니다. 아래 뉴 인스턴스를 선택해서 추가하게 되면 동일한 위치에 추가적으로 오브젝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같은 자리에 추가가 되어야 하는 오브젝트가 있다면 이걸 이용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목록에 있는 설정에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풀과 나무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추가 변경하시면 됩니다. 각 종류마다 따로 스폰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스폰할 수 있습니다. 다 배치하고 확인해 보면 처음 배치된 나무들보단 더 좋아 보입니다. 확실히 오브젝트가 많아져서 배치 수가 많아지고 프레임 또한 조금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건물도 배치하게 되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최적화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오브젝트를 스태틱으로 설정하면서도 컬링을 사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일 목록 중 어드밴스 컬링 시스템 2라는 에셋이 눈에 보였는데 설정하는 것이 매우 간단하기에 이걸 선택해서 설치해 보았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나면 툴즈 메뉴에 NGS 툴즈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이내믹이 있고 스태틱이 있습니다. 맵이 작은 경우 스태틱이 좋으며 맵이 큰 경우라면 다이내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이내믹을 선택하면 다이내믹 컬링 오브젝트가 생성되며 여기 4가지의 항목이 생기게 됩니다. 오브젝트 라이프 타임은 카메라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시간 뒤 사라지게 됩니다. 기본은 2로 되어 있습니다. 셀 사이즈는 작을수록 더 정교해집니다. 카메라는 카메라 수에 따라 적용되게 됩니다. 렌더러는 렌더러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등록하게 됩니다. LOD 그룹은 LOD 설정을 하고 있는 오브젝트를 등록하게 됩니다. 오클루더는 다른 오브젝트와 겹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컬링되지 않는 오브젝트를 등록하게 됩니다. 모든 설정에 Assign Auto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다 등록되었다면 베이커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배치 수가 감소하며 프레임도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씬 화면을 보게 되면 카메라 영역의 오브젝트만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사용하기가 간편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최적화하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이아에는 날씨와 낮과 밤이 있지만 바람이 불어 짙은 안개가 있는 날씨와 사막 지역에서 먼지 바람이 일어나는 그런 날씨들을 설정하기란 아직 어려웠습니다.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 에셋을 보니 엠빌로 3 에디셔널 웨더 팩이 눈에 보였습니다. 엠빌로 3의 확장팩이라서 기본 엠빌로 3가 있어야 가능한 에셋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에셋이라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엠빌로 3의 큰 장점은 날씨와 낮과 밤의 표현이 아주 좋고 특히 코딩할 필요 없이 날씨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버전에는 코딩을 해줘야 했지만 이번 버전에서는 너무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엠빌로 3를 설치하고 기존 가이아에 있는 날씨와 관련된 부분은 제거합니다. 가이아 런타임에 포함되어 있으며 포스트 프로세싱을 제외하고 다 제거합니다. 엠빌로 3를 적용하려면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엠빌로 3 폴더를 보게 되면 프리팹이 있는데 이걸 하이어라키 창에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엠빌로 3를 선택해서 보게 되면 먼저 셋업 부분을 설정해야 합니다. 현재 UR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Activate URP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화합니다. 완료가 되면 렌더 파이프라인에 선택한 URP가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부분은 프로젝트 세팅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픽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렌더 파이프라인을 클릭합니다. 인스펙터에서 렌더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클릭합니다. 아래 렌더 피처를 보게 되면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Add 버튼을 클릭하고 엠빌로 URP를 선택하여 추가합니다. 그럼 사용할 준비는 되었고 다시 렌더 파이프라인을 선택합니다. 인스펙터 상단에 뎁스 텍스처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포스트 프로세싱을 선택합니다. 프로파일의 볼륨을 선택합니다. 리스트 중에서 URP 볼륨을 선택하셔도 되고 직접 만드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엠빌로 3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모듈을 선택하면 날씨와 관련된 모든 설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타임은 게임상에서 진행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라이팅은 햇빛과 달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래 웨더는 날씨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엠빌로 3에는 기본적인 날씨 몇 가지가 있습니다. Set Active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각 날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날씨를 더 추가하기 위해 웨더팩을 추가하겠습니다. 에셋을 설치하고 난 뒤 윈도우, 엠빌로, 에디셔널 웨더 셋업을 선택합니다. 다음 창이 나오게 되며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엠빌로 3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날씨 부분을 보게 되면 더 많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보면 정말 다양한 날씨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구역으로 진입하면 날씨가 변경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구역을 알기 쉽게 큐브 오브젝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적절한 위치에 배치시키고 콜라이더는 제거하겠습니다. 해당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메뉴에서 컴포넌트, 엠빌로 3, 웨더 존을 선택합니다. 적용되어야 하는 지역에 스케일을 조절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Add 버튼을 클릭해서 날씨를 추가합니다. Change Now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현재 날씨를 이걸로 변경하겠다는 설정이 됩니다. 오브젝트를 복제해서 다른 위치에 배치합니다. 이 위치에 오게 되면 비가 오도록 추가합니다. 엠빌로 3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웨더로 이동합니다. 존 컨트롤 설정을 보게 되면 기본과 현재 설정이 있습니다. 기본을 원하는 지역의 날씨로 설정하게 되면 위에 날씨를 설정해도 기본 설정한 지역의 날씨로 설정되게 됩니다. 비가 오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며 그 지역을 나오게 되면 다시 기본 날씨로 변경되게 됩니다. 타임에서는 시간을 조절해서 원하는 시간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지된 시간을 원한다면 시뮬레이션 체크는 해제해야 합니다. 이 타임 설정은 게임 시간을 기준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플레이어가 밤에만 게임한다면 밤만 표시될 것이고 낮에만 게임한다면 낮만 표현될 것입니다. 이렇듯 날씨를 정말 잘 표현한 에셋입니다. 캐릭터가 공격 가능하게 애니메이션과 키를 등록하고 공격 시 애니메이션이 플레이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나중에 무기가 충돌 시 데미지를 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몬스터를 추가해야 합니다. 몬스터 컬렉션 2 캐릭터 중 무식하고 힘있어 보이는 몬스터인 트롤을 추가하였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캐릭터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 애니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프리팹을 해제하고 기존 달려있는 스크립트는 제거하겠습니다. 모델 폴더에 캐릭터 모델이 있으며 여기에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 이벤트를 추가해야 한다면 애니메이션을 복제해서 따로 빼두시면 됩니다. 이제 이 몬스터의 생명을 불어넣어줄 에메랄드 AI를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중 에메랄드 AI3가 있는데 그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SS 설치하고 나면 상단 메뉴에서 윈도우, 에메랄드 AI, 셋업 매니저를 선택합니다. 창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기존 에메랄드 AI3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던 분은 아마 바로 사용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해당 오브젝트를 등록하고 태그와 레이어는 에너미로 지정하겠습니다. 없으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3와 달라진 부분인데 애니메이션과 사운드 부분을 설정하게 되면 따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설정이라면 그대로 불러올 수 있게 되어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설정한 것을 나중에 다시 교체가 가능하니 기본 예제로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기본으로 지정된 설정이 있으며 추가 옵션은 선택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여기서 체크하지 않더라 해도 나중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셋업 AI 버튼을 클릭해서 완료합니다. 트롤을 선택해서 보게 되면 스크립트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의 창에서 모든 걸 다 설정했지만 이제는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어서 보기가 편해졌습니다. 몬스터에 적용될 콜라이더는 크기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 설정을 보게 되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을 클릭해서 해당 스크립트를 복제하여 새로 만들어줍니다. 기본 설정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 예전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디텍션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감지하는 범위랑 거리 등을 설정하면 됩니다. 다만 헤드 트랜스폼의 설정은 해줘야 합니다. 오토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등록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뼈대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태그와 레이어는 탐지 대상인 태그와 레이어를 등록하면 됩니다. 팩션 세팅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진영을 선택하고 각 진영에 따라 공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사운드는 없기 때문에 기본 예제에 있는 걸 사용하겠습니다. 컴뱃 설정은 공격에 대한 설정입니다. 근접인가 원거리인가 둘 다인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2024에서 추가된 공격 타입 리스트입니다. 이게 제가 보는 핵심인데 이전에 없던 행동 추가입니다. 공격 시 피할 것인지 막을 것인지 타깃을 변경하거나 이런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맞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으면 추가하지 않으면 됩니다. 회피 애니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회피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제일 기대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무기 타입에 따른 설정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와 공격 시 어떤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지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근접인 경우 그냥 데미지 값만 넣으면 되었는데 이번 버전에서는 따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 예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적용해도 되고 새로 생성해서 적용해도 됩니다. 만들고자 하는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Create Emerald AI Ability 원하는 공격을 선택하여 생성하면 됩니다. 해당 설정을 클릭해서 보게 되면 데미지와 치명타, 시간에 따른 피해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것이 레그도를 추가하게 되면 힘을 가하여 밀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나머지는 3와 비슷합니다. 다만 구분지어 설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템 부분인데 여기에 들고 있는 무기를 추가해 줘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공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 설정은 무기가 여러 개인 경우 무기 교체 시 등록되는 아이템을 여기에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니메이션에서 이벤트를 설정할 때 여기 무기 이름과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하나만 있는 경우 헬드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이제 무기의 공격 시 감지 가능하게 에메랄드 웨폰 컬리전 스크립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에메랄드 AI 폴더에 스크립트 폴더에 해당 스크립트가 있으며 Add Component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스크립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추가하게 되면 자동으로 콜라이더가 생성되며 콜라이더 크기를 무기의 크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이벤트를 등록해서 공격을 판정시켰는데 이제는 콜라이더를 이용하여 공격 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 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우 유용할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다 되었다면 애니메이션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뷰어 버튼을 클릭해서 창을 열어줍니다. 이전에는 애니메이션에서 일일이 이벤트를 등록해줘야 했는데 이제는 이 창에서 등록해주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해졌습니다. 공격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고 콜라이더가 활성되어야 하는 지점을 선택한 다음 이벤트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트링에 해당 무기의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 이름은 아까 아이템 설정에서 등록한 오브젝트의 이름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격이 끝나는 지점에 콜라이더를 비활성시키면 됩니다. 여기 스트링에 해당 무기의 이름을 작성합니다. 나머지 애니메이션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다른 애니메이션에서 필요한 이벤트가 있다면 여기서 등록하면 됩니다. 몬스터 설정은 이제 다 했으니 플레이어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프로젝트 폴더에서 에메랄드 AI, 스크립트, 플레이어 폴더를 열어줍니다. 여기에 에메랄드 플레이어 브릿지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걸 열어줍니다. 여기 클래스 내에 있는 코드를 전부 복사합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열어줍니다. 여기에 아까 복사한 코드를 붙여 넣어줍니다. 다시 에메랄드 플레이어 브릿지 스크립트를 열어서 인터페이스인 I 데미지 에이블과 I 컴뱃을 복사해서 플레이어 스크립트에 붙여 넣어줍니다. 컨트롤러에 공격이 들어가게 되면 공격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변수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무기의 콜라이더를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콜라이더 변수를 작성합니다. 컨트롤러 스크립트로 이동해서 공격 시 플레이어 클래스에 접근하고 플레이어의 is attack 변수가 true가 되게 설정합니다. 다시 플레이어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이벤트를 등록하고 호출되게 함수를 작성합니다. 하나는 콜라이더가 활성되게 해주고 하나는 비활성되게 해주면서 is attack 변수 값을 펄스로 되돌려줍니다. 무기가 충돌하게 되면 데미지를 줘야 하기 때문에 enemy attack 함수를 작성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코드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줍니다. 웨폰 스크립트로 이동하여 충돌 감지되는 부분인 매개 변수를 복사해서 enemy attack 함수의 매개 변수에 같이 적어줍니다. Your target reference를 제거하고 여기에 인자인 other를 작성합니다. 데미지 함수에서 데미지 어마운트는 공격 시 데미지 값을 적어줘야 하는데 따로 변수를 만들지 않고 바로 값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이 성공되면 에너미에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이제 아래로 쭉 내려서 에너미에 공격이나 해피 등을 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이제 어태킹 함수에서 펄스는 제거하고 플레이어가 공격한다면 true를 반환하게 작성합니다. 나머지 함수도 동일하게 변경합니다. enemy attack 함수로 돌아와서 enemy의 I combat에 접근하여 회피를 하거나 블록을 하게 되면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게 리턴을 이용하여 빠져나가게 합니다. 이제 웨폰 스크립트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이제 enemy attack 함수를 호출하게 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무기를 드래그해서 등록합니다. 이제 죽었을 때 애니메이션이 호출돼서 죽었다는 것을 연출하게 해주겠습니다.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death 함수를 만들고 죽었을 때 애니메이션이 실행되게 코드를 작성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on death 이벤트에 death 함수를 호출하게 합니다. 이제 몬스터가 움직일 수 있게 내부 메쉬를 적용해줘야 합니다. 터레인을 선택해서 내부 메쉬 서페이스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베이크를 눌러 지형에 적용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기에 리지드 바디를 추가하고 중력은 적용되지 않게 설정합니다. 이제 적용해서 확인합니다. 공격 시 데미지가 잘 들어가게 되며 몬스터가 맞게 되면 애니메이션도 잘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시 해피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맵에 건물을 배치해서 마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안가에도 마을이 있어야 하고 사막 같은 지형에 맞는 건물도 있어야 하고 숲을 지나 안쪽에 큰 마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몇 개 있었지만 그 중에서 판타지 월드 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건물들이 마음에 들고 더 좋은 건 번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에셋을 설치하고 먼저 사막 지역에 건물을 배치하였습니다. 뭔가 이집트 쪽의 건축물인 것 같아 보이고 조립식이라 나중에 따로 만들어주기도 편한 형태였습니다. 프리팹으로 다 만들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배치에 맞게 지형도 수정하고
건물을 보았을 때 텍스처와 조형물을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배치하고 최적화를 위해 컬링에 등록하여 재설정을 하였습니다. 실행 시 확인해보니 햇빛에 반사되어 금속이 비치는 모습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분수대의 모습도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해안가의 마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프리팹으로 완성된 건물이 있었는데 문에 접근하게 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스크립트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필요가 없는 것이기에 비활성하거나 제거하였습니다. 해안 절벽에 건물을 배치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였고 적절한 공간 활용이 되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물 위에 건물을 놓고 다리를 놓는데 약간의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나름 잘 연결한 것 같아 좋아 보였습니다. 실행해서 확인해보니 건물 꼭대기에 등대처럼 빛을 비춰주는 것이 있었고 문 앞에 조명을 통해서 위치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베란다에 올라가서 풍경을 바라보니 흐뭇하니 좋았습니다. 숲 안쪽에 조금 큰 마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건물이 약간 중세풍이어서 나중에 성과 큰 마을을 구현하는 데 좋을 것 같았습니다. 산 아래 건물을 배치하다 보니 지형을 고르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교회와 큰 집 그리고 대저택 같은 건물들은 생각보다 크고 웅장해 보였습니다. 이제 사막에는 미노타우루스를 배치하고 숲에는 트롤을 조금 더 추가하였습니다. 사막 마을에 진입하게 되면 모래 폭풍이 일어날 수 있게 날씨 지역을 구현하고 해안가 마을에 진입하게 되면 폭풍우가 쏟아지는 날씨가 되게 지역을 구현하였습니다. 맵 전체를 보게 되면 사막, 해안, 숲 이렇게 세 군데의 마을을 구현하였습니다. 가는 중간에 몹을 배치하였고 가는 지역마다 날씨가 변경되게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가를 걸을 때 물결이 일으키는 걸 보니 흐뭇하네요. 저녁 햇살이 눈부셔서 보기 좋아 보였습니다. 모래폭풍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니 조금 힘이 드네요. 모래폭풍 사이로 해안가 마을에서 비치는 불빛이 꼭 저기로 이동해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네요. 해안가에 들어서서 폭풍우가 몰아치니 오싹한 느낌도 들게 됩니다. 숲에 들어섰을 때 짙은 안개로 인해 트롤이 더욱 무섭게 느껴집니다. 꼭 방향을 알지 못하면 헤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공격 시 회피하게 되니 살짝 얄밉기도 합니다. 마을에 들어섰을 때 햇빛과 안개가 같이 겹치게 되니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상으로 에셋을 활용해서 작지만 오픈월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에셋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